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5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행정위 하자에 관한 문제죠. 행정위 하자에 관한 문제는 수험생이랑 시는 다 아시다시피 많으면 한 서너 개, 5개까지 나오고 꼭 두세 개는 꼭 나오죠. 범위도 엄청 많고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파트들이 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파트인데 워낙 판례들이 많죠. 그 판례들을 각각을 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거 어쩌겠습니까? 참고 버텨야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5번이죠. 행정에 관한 하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쓰지 않았어요. 워낙 범위도 많고요. 일괄적으로 총량적으로 정리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고 써봐야 판례를 엄청 써야 되는데 그런 부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강사분들 책 보세요.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강사님 책 한 권 사고 그러고는 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강사님 책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보는 건 교수님 책들하고 외국 책들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주로 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는 자료는 똑같죠. 대법원 판례도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다 보니까 판례가 뒤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교수님 책도 보니까.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청문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이거죠. 자, 하자의 치유죠. 그럼 먼저 하자가 있어야 되겠죠. 절차의 하자죠. 그죠? 청문 절차의 하자. 청문이 필요한 케이스죠. 그럼 행정행위 하자 치유가 뭐냐 이거죠. 판례에 나와 있죠. 허용되지 않지만 치유는 성립 당시 적법 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원인이 된 적법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죠. 즉 흠결된 적법요건의 사후 보완 행위를 치유행위라고 부릅니다. 근거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거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먼저 이게 논의에 쓰기에 순서의 문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일반 원칙 쓸 때는 항상 뭐부터 써요? 헌법에서 나오는 원칙들을 쓰죠.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론적 근거잖아요. 법치주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 근거가 먼저 붙어 있고 그걸 실현하는 실정법적 근거를 먼저 쓰잖아요. 근데 이제 뒷부분 행정작용법에 들어오면 조금 순서가 달려요. 실정법적 근거를 먼저 쓰셔야 돼. 왜?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법률 규정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만약 법률 규정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결국 학설과 판례에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험은 학설이 아니라 판례죠. 물론 통설이라는 이름으로 판례를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가 있는데 항상 통설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통설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판례 보시죠.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한 100개 되더라고요. 뒤져보니까.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수님 책에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보고 최신 것들은 제가 보완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책들이 판례들이 좀 오래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원칙은 만약 애우실래 원칙 안 됨, 예외됨 이거죠. 그죠? 왜 안 되냐? 법치 행정에 원리에서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된다. 어떤 경우에 돼요? 일반적인 논거,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허용하죠. 근데 뭘 고려해요? 즉,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그죠? 한목적적으로 결정한다 이거죠. 법치행정의 원리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한목적성의 원리, 법에 3가지 목적이 있죠. 형량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똑같이 써 있어요.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논거예요, 일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책 보시면 실체법적 한계 해가지고 써있기도 하잖아요. 보시면 돼요, 다. 그 다음에 형식이 있어요, 형식. 유형, 방식. 적법요건의 사후 보완이라고 써있었죠, 위에 개념에.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계라고 쓰기도 하고, 요건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해되셨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됨, 예외 안 됨. 그러면 예외가 안 되는 요건들이 고민된다고. 그죠? 신뢰보호 원칙도 말씀드렸고, 그때 항상 학설 나올 때 보시면, 행정법 나올 때 학설 나오면 뭐 돼요? 긍정설, 부정설, 가운데 절충설. 절충설은 어떻게 돼요? 예외적 긍정설, 예외적 부정설 이렇게 되죠. 근데 항상 절충설 나오면 절충되는 예외적 한계 상황에 관한 논란이 문제가 돼요. 그 부분을 꼭 챙기해 학설 보실 때 여러분들. 그럼 먼저 뭐 있어요? 하자 사유, 절차의 하자. 일반적으로 인정하죠. 단 어디서 걸려? 위에 권리 침해가 않는 범위. 국민의 권리 침해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 한계는 대부분 인정한다. 이게 되죠. 그죠? 내용이 하자, 불허한다. 그죠? 하자 사유에, 하자의 정도, 무효 사유, 안 됨. 판례 쭉 써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 기한. 종기죠, 종기. 언제까지 된다? 학설 여러 개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소제기 전. 즉, 행정쟁송 제기 전에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행정벌이죠. 뭐라 그래야 되죠? 제소기간 아니 뭐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논하시는 분은 하자 사유에 추가와 변경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있어요? 쟁송 제기 전이죠. 왜? 당사자의 권리구제 불복 신청의 편의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들을 설명해 드리면 하자의 치유는 어디서 문제되겠어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취소소송 제기 중에 즉 행정소송 제기 중에 행정청구 소송행위 피고의 소송행위일 거 아닙니까? 원고가 주장할 거 아니에요. 하자가 있다라고. 그죠? 그러면 피고 행정청은 뭐라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솔직히 소송행위 형태로. 그럼 뭐 논란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소기간 중에 하자의 치유 행위를 허용할 거냐? 그죠? 그때 문제될 때 이제 그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그죠? 보시면 되고 소급표는 그 효과는 특별히 소급표인데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법행위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시로 효력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효력이 보세요. 하자 지금 다른 책들은 소급표라고 교수님 책에 써 있으니까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필요가 없어요. 왜? 행정행위 치유는 언제 허용이 돼요? 딱 쉽게 얘기하면 취소의 절차의 하자 중에 하자의 정도가 단순 위법일 때죠. 단순 위법이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유지되죠. 그렇잖아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위법함을 치유할 뿐이죠. 효력을 치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효인 행위 자체를 치유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럴 때 소급표가 있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하자 의치가 허용이 안 되니까 소급표란 말은 사실 쓸 필요도 없어요. 왜? 단순 위법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정력에 의해서 잠정적 구속력이 생기는 유효한 행위라잖아요. 그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유명한 판례예요. 지문은 유명한 판례. 저도 써놨고 보시면 돼요. 2번이죠. 보세요.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 그 처분에 성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냐. 이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취소라는 것도 행정행위 취소 행위도 행정행위죠. 그럼 취소하려면 접근 요건이 있죠. 주체 측면에서 뭐가 있어요? 취소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취소 권한이 있으려면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되죠. 권한 법정주의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권한이 처분한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취소권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만약 개별법적으로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없을 때, 별도의 취소 권한이 없을 때 처분 권한으로부터 행정행위 취소권을 끌어낼 수 있느냐는 거지. 이게 제일 문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돼요? 별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 권한의 규정으로부터 취소의 권한을 끌어낼 수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몇 개. 자, 부관. 뒤에 6번에도 나오는데, 나오진 않죠. 부관에 다루겠을 거예요. 6번에서. 부관 어때요?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권한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가 별도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게 부관부가의 허용성의 권한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렇게 주체 절차 형식으로 안 나눠서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부터 별도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붙일 수 있어요?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죠? 재량행위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 못 붙인다. 보통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기속행위도 어떻게 돼요? 법률 요건부 부관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충족적 부관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별도의 근거 없이도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확약. 대표적인 것만 설명할게요. 나중에 혹시 이게 문제로 나오든가 여러분이 뭐 질문하면 그때 이것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파트예요. 확약. 확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확약을 붙일 수 있어요?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고민되잖아요, 여러분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붙일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책에. 자, 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나온 거예요. 행정강제.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당사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그러면 행정강제를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책 보면 나와요. 행정의 자격 집행할 때도 나오고 한 두세 군데에서 나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할 수 있었어요.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처분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 할 수 있다라는 학설이었어요. 그런데 1920년대 안시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부정됐어요. 즉 행정의 처분 근거 법률부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법률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개별 법률설이에요. 개별 법률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2번 자체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철회 어때요? 그럼 철회. 철회권이 없어도 개별 법률에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기타 공익사유를 이루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법률로부터 철회권을 끌어낼 수 있어요? 학설 대립이 있죠. 긍정설, 부정설. 왜? 철회는 기본권의 침해를 유도하니까 개별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는 경우에 아니다.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부터 철회권을 꺼낼 수 있다. 우리 대부분 판례는 어때요? 근거 규정이 없다 해도 공익상으로 공익상 이유로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행정법적 여러분들 책을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씩 적법 요건에서 권한 부분 쭉쭉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행정법을. 근데 여러분 책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설명할 때. 그러니까 항상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부분으로 나눠서 쭉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강의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부분들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3개 말씀드렸죠. 부관, 취소, 철회, 확약.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또 찾아보고. 다 알고 있는데 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은 기출문제만 해설하잖아요. 그죠? 행정행위 하자 파트에서
주체하자 내놓을 때 권한법정주의 쭉 쓰면서 권한 행사 방식 쭉 나오면서 그 앞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냐 아니면 처분의 근거별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설명이 되어야 돼요. 하시는 분 있겠죠. 어느 강사분이든. 그죠? 3번 보세요.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을 한 사유로서 그 처분이 정당성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위법하게 된다. 당연하죠. 이건 틀린 규정이에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건. 왜? 행정행위가 적법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성 법률관계의 적용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먼저 성문법.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별법 우선의 원칙. 아니 상위법 우선의 원칙. 개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게 다 안 되고 똥률이다. 즉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어떤 행정행위를 수익적으로 받으려 할 때 개별 법률들의 요건들이 경합적 관계에 있지 않냐고 다 맞춰야 될, 다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인데 하나는 갖췄고 하나는 못 갖췄다. 그럼 그 못 갖춘 규정으로 거부하거나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 갖춰야 돼, 처분상. 이해되셨어요? 이게 개별효예요, 개별효. 그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낯설 수도 있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4번, 개고처분 후속 결정인 대지품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위법성 있다함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처분을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자의 승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역전이죠, 역전. 승계는 뭐예요? 선행행위 하자로 후행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냐? 불가정력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에서 소개될 때 조금 오해가 좀 있네요. 왜냐하면 일본 책에 보면 위법성의 승계라고 돼 있어요. 위법성의 승계. 우리는 하자의 승계라고 그러고 조금 뭐 논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하자의 승계 생각하시고 역전 뒤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가 하자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죠. 권리구제에서 안 되고 하자 승계 인정하는 이유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승계도 아니죠. 역전이죠. 역전. 그죠? 요새 말로 뭐라 그러죠, 이걸? 생각이 안 나네. 뭐, 그죠? 역주행. 이건 역주행이잖아요. 승계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4번, 6번 부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